이런 짧은 파장, 긴 파장 또는 비지블 인프라레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인프라레드는 이걸 우리가 요즘 약자를 많이 쓰는데 줄여서 쓰는 말이요. IR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근적에선 그럼 near infrared, 그래서 NIR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거 마이크로 파장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그림이 보이면 바로 대기의 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기의 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 영역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오고 흡수되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저 대기의 창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 창에 해당되는 영역에 우리가 인공위성 밴드들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영역의 밴드로부터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자, 또 레디에이션, 전자기 에너지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내용입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는 자, 인풋, 업소션, 반사, 투과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인풋, 이것이 반사되거나 그렇죠? 흡수되거나 투과되는, 그래서 ATR 이렇게 ATR과 같은 이런 모식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아스팔트와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은 전자기파 에너지, 화살표가 두껍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자기 에너지가 날씨가 쾌청하고 맑은 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오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되나요? 아스팔트, 그렇죠? 도로에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에너지가 흡수되고 반사되는 게 화살표가 가늘다, 많은 양이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나무에 이렇게 전자기파 에너지가 오면 다양한 각도로 어떻게 되나요? 반사 또는 흡수가 이루어진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수되고 반사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고 그랬죠. 태양에서 오는 블루, 그린, 레드, IR 밴드의 그린과 IR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은 어떤 색으로 보인다고요?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가을의 단풍은요? 식물 속에 있는 크로로필의 성분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날씨가 추워지고 식물은 더 이상 생장을 하면은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 올리면 나뭇잎에도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온이 떨어지면 나뭇잎이 얼어버려요. 그러면 다 죽겠죠. 그렇죠? 얼면. 그래서 기초적으로 더 이상 그런 물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식물이 색상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낙엽을 떨어뜨리고 이런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 전자기파 에너지의 블루와 레드를 흡수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하고, 이런 기초적인 원리에 의해서 인공위성에서 미국 나사와 같은 기관에서는 위성을 통한 지구 식생의 공간적 분포,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증가와 감소, 아마존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의 총 생산량과 또 흡수량과 이런 것들을 산출해서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이 큰 스케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블루. 그래서 물이 왜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조금 녹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그린 색깔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레드와 IR은 물이 흡수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반사하는 양이 적죠. 자, 그 다음 식생과 물이 있는데, 자, 0.4는 어느 영역에 해당되고 0.7은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파장대라고요?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해당되는 파장대고, 그 각각의 파장대에 해당되는 물을 우리가 그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측정해 봤더니 이런 반사의 퍼센트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고요. 식생은 어떤가요? 블루에서 흡수하고 레드에서 흡수하고 그린에서 반사를 해서 이렇게 반사 정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녹색으로 보이고요. 우리 눈은 0.7 마이크로메타 이상 쪽은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는 식생에서 아주 반사를 많이 하고
물에서는 많이 흡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펙트럴 리스폰스, 즉 지구 전자기파 에너지에 있어서 물질과의 흡수와 반사 이런 등등의 영향들이 매우 중요한 인공위성 원격 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다음과 같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퀴즈의 답을 만들어 작성해 보세요. 자, 우리가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레디에이션의 어떤 영역이죠? 우리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 이걸 그러니까 리모트 센싱이 무엇이냐? 그 리모트 센싱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퀴즈를 볼까요? 자, 두 번째 퀴즈는 여러분들이 전자기파의 스펙트럼과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전자기파와 주파수에 대한 기초 개념. 이 기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파수 영역 또는 전자기파 영역을 사용하는가, 이 리모트 센싱의 어떤 디바이스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우리가 디텍션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리모트 센싱의 기본적인 전자기파 에너지에서 활용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자기파 에너지로서 퀴즈를 풀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는 인프라레드 영역으로서 우리가 반사되는 전자기 에너지를 탐지하는데 어떻게 탐지를 한다고요? 사진을 찍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필름에서 블랙 앤 화이트와 같이